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오만했던 그 집구석 사람들을 단 한 방에 길거리로 쫓아낸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피가 거꾸로 솟는 현실 빌런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꽤 여유가 있는 편이라 결혼할 때 부모님이 넉넉하게 큰 돈을 보태주셨고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서울 외곽의 24평 아파트를 제 명의로 샀습니다. 남편이 보탠 돈이라곤 고작 3천만 원 남짓이었고 혼수 가전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제 돈으로 샀죠. 하지만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시댁에는 그냥 우리 둘이 힘 합쳐서 대출받아 샀다고 애둘러 말해뒀습니다. 그 알량한 배려가 제 무덤을 파는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건의 발단은 남편보다 3살 많은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원래 남 눈치 전혀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좋은 것만 하고 살아도 인생 짧다며 남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툭하면 친정 찬스를 쓰고 씀씀이가 해퍼서 빚까지 지던 시누이가 결국 남편이랑 돈 문제로 크게 싸우고 이혼 도장을 찍었다더군요. 문제는 그 불똥이 왜 저희 집으로 튀냐는 겁니다. 어느 날 회사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오니 현관에 낯선 신발이 한가득이더군요. 시누이는 제 소파에 누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 조카 2명은 거실 바닥에 앉아 과자를 질질 흘리며 먹고 있고 어머님이 주방에서 흐뭇하게 과일을 깎고 계셨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어머님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묻자 어머님이 태연하게 시누이 위자료 소송 끝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 하시더군요. 저한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제 집은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저한테 조카들 아침밥을 차려놓고 가라며 투덜대는 시누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은 폭격 맞은 듯 어질러져 있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산더미였습니다. 시누이는 씻지도 않고 누워서 올케왔어. 애들 배고프다더라. 저녁 빨리 해 이러고 있었죠. 남편한테 미쳤냐고 당장 내보내라고 따지니까 자기 누나 불쌍하지도 않냐며 한 달만 참으라고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여자로 몰아세웠습니다. 폭발한 건 정확히 3주 뒤였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반차를 내고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안방문이 활짝 열려있고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들어가 보니 시누이가 제 화장대에 앉아 제가 아끼는 영양크림을 듬뿍 퍼서 얼굴과 목에 바르고 있었고 조카들은 제 침대 위에서 과자를 먹으며 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는 제가 아끼는 원피스를 늘려 입고 있더라고요. 눈이 뒤집혀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내 방에서 나가라고요! 제 비명소리에 어머님이 거실에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시누이한테 소리를 지르냐? 하시며 제 등짝을 후려치시더군요. 내 아들이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산 집이다. 내 딸이 내 아들 집에서 며칠 지내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며느리 넌 양심도 없고 핏줄도 모르는 독사 같은 년. 이라며 악을 쓰셨습니다. 휴가를 내고 집에 있던 남편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야, 너 미쳤어. 누나 불쌍한데 화장품 좀 쓴 거 가지고 왜 그리 유난이야? 그리고 고작 옷 조가리 하나 가지고 사람 무한하게 소리를 지르더냐고. 내가 그따위로 속 좁게 구니까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야. 당장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때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자 기고만장해진 시누이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폰을 타닥타닥 두드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제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남편 핸드폰이 카톡하며 연속으로 울려댔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본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폰 잠금 화면에 시누이가 보낸 카톡 미리 보기가 고스란히 떠 있었거든요. 동생아, 보낸 돈 3천 잘 받았어. 급한 카드빚 맞고 변호사비 냈어. 남은 건 나중에 방 얻을 보증금으로 챙겨둘게. 기분 전환 겸 가방도 샀어. 고마워. 알고 보니 시누이가 그 난리통에 저 보란 듯이 일부러 남편한테 카톡을 보낸 거였습니다. 아내인 너보다 내 동생한테는 핏줄인 자기가 먼저니까 굴러들어온 돌 주제에 까불지 말라는 걸 대놓고 보여주려 한 거죠. 시누이는 저랑 눈이 마주치자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얄밉게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카톡 알림을 보고 사색이 된 남편을 제가 미친 듯이 추궁하니 그제야 덜덜 떨며 실토를 하더군요. 알고 보니 결혼 생활 내내 회사 보너스 삭감됐다고 거짓말하며 제 뒤로 몰래 빼돌려 모은 비상금 3천만 원을 시누이 빚 갚아주고 나중에 방 얻을 보증금 하라고 통째로 쥐어준 거였습니다. 심지어 시누이는 그 보증금 할 돈은 자기 통장에 고스란히 꽁쳐두고선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며 빈대 붙어 있었던 거고요. 저는 생활비 아끼려고 점심값도 컵라면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말이죠. 가족이니까 돕는 게 당연하다며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보니
이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인간 쓰레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졌고 차갑게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신우의 얼굴 앞에 그 서류를 확 뿌려버렸죠. 어머님이 그토록 맹신하시던 대한민국 부동산 시스템. 바로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어머님 똑똑히 보세요. 이 집 명에 누구로 되어 있나? 어머님 아들이 이 집 살 때 낸 돈 딱 3천만 원이고 나머지 5억 전부 내 돈이랑 우리 부모님 돈입니다. 게다가 당신 아들은 나 몰래 3천만 원이나 따로 꽁쳐두고 자기 누나한테 다 갖다 바쳤으니 이제 이 집에서 당신 아들 지분은 단일원도 없습니다. 어디서 나는 귀한 딸이 산 집에 숟가락을 얹고 내 아들 집 우은하세요. 여긴 내 집이고 당신들은 지금 내 집에 무단 침입한 범죄자들입니다. 라고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선명하게 적힌 제 이름 석자를 보고 어머님과 신우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어머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고 아나무인이던 신우이는 입만 뻐끔거리며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을 한 남편이 제발 참으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제가 싸늘하게 뿌리치자 남편은 이제 화살을 자기 가족들에게 돌리며 악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누나 진짜 미쳤어. 눈치가 없으면 가만히나 있지. 그런 카톡을 굳이 왜 쳐보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그 와중에 어머님은 넋이 나간 얼굴로 남편을 퍽퍽 치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이놈아 넌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돈도 안 모았냐? 나는 당연히 내가 집 살 여유는 있는 줄 알았지. 이게 어떻게 다 며느리 돈이냐고. 그러자 남편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기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더군요. 내 돈 다 엄마 빚 갚고 생활비 하느라 들어갔잖아. 생각 안 나?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만데 내 월급으로 무슨 수로 집을 사? 장모님이랑 이 사람이 내 기 살려준다고 거짓말한 걸 진짜 믿었어? 내가 누나 방 구하라고 3천이나 줬으면 조용히 월세라도 얻어 나가지. 왜 굳이 여길 기어들어와서 이 난리를 치냐고.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굴던 그 잘난 핏줄들이 이제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 내 탓이라며 물어뜯고 싸우는 꼴을 보니 정말 구역질이 다 나더군요.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다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일일이 누르고 주거 침입으로 신고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가니 그제야 허둥지둥 쫓기듯 짐을 챙겨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안에 있던 남편 짐을 모조리 상자에 쑤셔 담아 착불 택배로 시댁에 붙여버렸고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남편이 직장까지 찾아와 싹싹 빌고 시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로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지만 저는 단 한 푼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 몰래 빼돌린 돈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됐고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은 셈이 됐습니다. 지금 그 인간들은 신우의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어머님의 낡고 비좁은 빌라에 옹기종기 모여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불평하며 지옥처럼 싸우며 산다고 하더군요. 반면 저는 제 집에서 퇴근 후에 평온한 저녁을 즐기고 있습니다. 혈압 오르며 눈물 쏟던 날들도 있었지만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그 인간들의 헛된 망상을 깨부수고 쫓아낸 그날의 짜릿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본인 명의 재산 똑부러지게 잘 지키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